호랑이와 까치, 산의 수호자가 된 이야기. 제1장. 무서운 산의 왕. 옛날에 저 한반도 깊은 산골짜기에 태백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 하나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그 산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했지요. 봄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울창한 숲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을에는 온 산이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산에는 아무도 가까이 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무시무시한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 호랑이의 이름은 뇌우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르고 천둥처럼 우렁찬 목소리를 가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지요. 뇌우는 키가 어른 사람 키만큼 크고 온몸이 황금빛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검은 줄무늬는 마치 번개가 지나간 자리처럼 날카롭게 새겨져 있었고 호박색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황금빛으로 빛났어요. 뇌우는 태어날 때부터 산에서 살았습니다. 어미 호랑이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지요. 뇌우야, 우리 호랑이는 산의 왕이다. 이 산의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어미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른 뇌우는 자라면서 산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쫓아냈습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하려 오면 으르렁 하고 위협했고 약초를 캐러 온 사람들에게는 이 산은 내 것이다 하고 소리쳤어요. 심지어 길을 잃고 헤매는 여행자들까지도 무섭게 쫓아냈지요. 뇌후의 무서운 소문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태백산 깊은 곳에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산다더라. 그 호랑이는 사람을 보기만 해도 잡아먹는다던데 아무도 그 산에는 가면 안 된다. 이런 소문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산을 멀리서만 바라볼 뿐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뇌우는 이런 상황에 만족했어요. 이제야 산이 안전해졌군.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산을 잘 지키고 있어. 하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뇌우는 외로워졌습니다. 산에는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다른 동물들마저 무서워해서 모두 멀리 도망쳐버렸거든요. 그래도 뇌우는 자신의 외로움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산을 지키는 것이 내 의무야. 외로운 건 참아야 해. 하고 말이에요. 제2장. 하늘에서 온 지혜로운 친구.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뇌후가 늘 그랬듯 산 정상 근처의 커다란 소나무 아래에서 영역을 지키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까치까치 설날 하는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뇌후가 고개를 들어보니 소나무 가지 위에 아름다운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그 까치는 새하얀 배와 까만 등, 그리고 햇빛에 반짝이는 파란빛 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까치의 눈은 반짝반짝 지혜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뇌우가 으르렁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 산에서 나가. 하지만 까치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갸웃하며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호랑이야, 너 왜 그렇게 무섭게 굴어? 다들 너만 보면 도망가잖아. 그게 당연하지. 나는 이 산의 왕이야. 모든 것이 나를 무서워해야 해. 까치는 작은 머리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정말 그럴까? 나는 하늘 높이 날아다니면서 세상을 많이 봤는데 진짜 왕은 그렇게 하지 않던데? 그럼 진짜 왕은 어떻게 하는데? 뇌우가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진짜 왕은 모든 것을 사랑하고 보호해주지. 무섭게 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품어주는 거야. 까치의 말에 뇌우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건 말이 안 돼. 무섭게 해야 아무도 해코지를 하지 않아.
정말 그럴까? 까치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내가 하늘에서 본 것을 얘기해 줄까? 뇌호는 못 이기는 척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대화할 상대가 생겨서 사실 마음속으로는 기뻤거든요. 까치는 날개를 펼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아래 마을에 사는 할아버지가 있어. 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대문 앞에 앉아서 이 산을 바라보시더라. 그러면서 옛날에는 호랑이도 우리와 함께 살았는데 하고 한숨을 쉬셔. 한숨을? 왜?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만 해도 호랑이와 사람이 서로 도우며 살았다고 하더라. 호랑이는 나쁜 사람들로부터 마을을 지켜주고 사람들은 호랑이가 다치면 약을 가져다 주고 뇌후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마을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호랑이는 정말 무서운 동물일까? 호랑이도 우리처럼 외로울까? 이런 생각을 한대. 아이들이 나를 생각해? 응. 사람들은 널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슬퍼하고 있어. 왜 이렇게 멀어져야 하는지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뇌호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산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을 쫓아내기만 한 걸까요? 제3장 마음의 변화. 그날 밤 네오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까치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진짜 왕은 모든 것을 사랑하고 보호해준다. 사람들은 나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슬퍼하고 있다. 다음 날 아침 까치가 다시 소나무 가지에 나타났습니다. 호랑이야. 어젯밤에 잠 못 잤지? 어떻게 알았어? 네오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 눈이 말해주고 있어. 그리고 내 마음도 조금 바뀐 것 같은데? 네오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내가 정말 산을 지키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모두를 쫓아내고만 있는 걸까? 까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지금까지 무섭게 하는 것밖에 모르는데 천천히 배우면 돼. 일단 조용히 앉아서 지켜보는 것부터 시작해봐. 진짜 나쁜 일이 생겼을 때만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도 내가 정말로 산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산을 해치면 어떻게 해? 그때는 무섭게 하지 말고 위험 있게 나타나는 거야. 진정한 강함은 위협이 아니라 보호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뇌호는 까치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좋아. 한번 해보자. 대신 너도 나를 도와줘. 물론이지. 내가 하늘에서 이것저것 보고 들은 것들을 매일 알려줄게. 이렇게 해서 네오와 까치의 특별한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4장 새로운 시작. 그날부터 네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도 않고 아무나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대신 소나무 그늘 아래 조용히 앉아서 산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지금까지 늘 으르렁거리고 소리를 지르며 살았는데 갑자기 조용히 있으려니 뭔가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까치가 매일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려주니 점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어? 네오가 물으면 까치는 신나게 대답했어요. 산 아래 개울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더라. 그런데 그 중 한 아이가 호랑이가 이 산을 지켜주고 있을까? 하고 물어봤어. 정말? 응. 그리고 다른 아이가 그럼 우리도 산을 깨끗하게 해야겠다 하고 말하면서 쓰레기를 주워갔어. 뇌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이들이 산을 생각해준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랑이야, 큰일 났어. 까치가 급하게 날아와서 소리쳤어요.
무슨 일이야?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산나물을 캐러 오시는데 길을 잃어버리셨어. 해가 지고 있는데 혼자서 어떻게 하시지? 뇌호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람이 산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그 할머니가 걱정되었어요. 어디 계시는지 안내해 줄 수 있어? 물론이지. 뇌호는 까치를 따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고 할머니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할머니는 정말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셨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해서 무서워하고 계셨지요. 뇌호는 멀리서 할머니를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 나타나면 놀라실 텐데. 그때 까치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내가 할머니를 안내할게. 너는 뒤에서 조용히 따라와서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그때 도와드리는 거야. 까치는 할머니 앞에 나타나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까치까치 하고 울면서 앞서 날아가니 할머니도 까치를 따라 걸으셨어요. 뇌호는 멀리서 조용히 따라가며 할머니를 지켜봤습니다. 혹시 위험한 동물이 나타나거나 길이 험해지면 바로 도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까치의 안내로 할머니는 무사히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할머니가 뒤를 돌아보시더니 뇌호가 있는 쪽을 향해 깊이 인사를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산의 주인님. 뇌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봤을까요? 아니면 그냥 산 전체에게 인사를 하신 걸까요? 까치가 날아와서 말했어요. 할머니가 내가 지켜주고 있다는 걸 느끼셨나 봐. 정말? 응. 할머니가 마을에 내려가서 산의 호랑이가 나를 지켜주었다 하고 말씀하셨어. 뇌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한 기분이었어요. 제5장 계절의 변화와 깊어지는 우정. 그 일이 있은 후 뇌호와 까치는 더욱 친해졌습니다. 매일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봄이 깊어지자 산은 온통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진달래, 철쭉, 삼벚꽃이 만발했지요. 와, 정말 아름답다. 뇌호가 감탄했습니다. 그치? 내가 하늘에서 내려다봐도 이렇게 아름다운 산은 처음이야. 까치도 감탄했어요. 그런데 이상해. 예전에도 이런 꽃들이 피었을 텐데 왜 이제야 이렇게 아름답다고 느끼는 걸까? 까치는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져서 그래. 예전에는 늘 경계하고 화가 나 있어서 아름다운 것들을 볼 여유가 없었던 거야. 정말 그런 것 같아. 이제야 진짜로 이 산을 보는 것 같아. 여름이 되자 산은 울창한 초록으로 덮였습니다. 뇌호와 까치는 시원한 그늘에서 낮잠을 자거나 계곡에서 물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까치야, 너는 어디서 왔어? 뇌호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나는 원래 먼 북쪽 산에서 살았어. 거기서 아주 오래된 까치 할아버지에게 세상의 지혜를 배웠지. 그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 아주 현명한 분이셨어. 그분이 말씀하시길 진정한 지혜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위한 것이다 하셨지. 그래서 너도 나에게 지혜를 나누어 준 거구나. 맞아. 그리고 너도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을 거야. 가을이 되자 산은 온통 빨갛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뇌와 까치는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 인생도 계절 같은 것 같아. 뇌호가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야? 나에게도 무서운 겨울 같은 시간이 있었고, 너를 만나면서 따뜻한 봄이 왔고, 지금은 풍요로운 가을 같은 기분이야. 까치는 감동받은 듯 말했어요. 와, 내가 이렇게 시적인 생각을 할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너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
겨울이 되자 산은 하얀 눈으로 덮였습니다. 뇌후의 황금빛 털과 눈의 하얀색이 아름다운 대조를 이루었고 까치의 까만 깃털이 눈 위에서 더욱 도드라져 보였어요. 까치야, 추워. 네오가 까치를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 나도 그래. 예전에는 겨울이 이렇게 외롭고 추웠는데 이제는 아름답다고 생각해. 제6장 첫 번째 시험.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뇌우와 까치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뇌우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성격도 온화해졌고 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시험이 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랑이야, 큰일이야. 까치가 급하게 날아와서 소리쳤어요. 무슨 일이야? 나쁜 사람들이 산에 들어왔어. 그 사람들이 나무를 함부로 베고 있어. 뇌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예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무작정 화를 내는 대신 차분히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야? 얼마나 많이? 5명 정도야. 큰 톱을 가지고 와서 오래된 나무들을 베고 있어. 그리고 동물들을 잡으려고 덧도놓았어. 이제는 정말로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네오는 예전처럼 무작정 달려가지 않았어요. 까치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까치야, 그 사람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려줘. 그리고 혹시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어? 왜 마을 사람들에게?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진짜로 산을 지키는 거잖아. 까치는 뇌우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예전에 무서운 호랑이였다면 혼자서 달려가서 사람들을 위협했을 텐데 이제는 이렇게 현명하게 생각하다니 좋은 생각이야. 내가 마을에 가서 알려줄게. 까치는 마을로 날아가서 계속 까치까치 하고 울며 사람들을 산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은 까치의 행동이 이상해서 따라갔지요. 그 사이 뇌우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정말로 5명의 사람들이 큰 나무들을 베고 있었어요. 그리고 곳곳에 동물을 잡는 덫들을 놓아두었습니다. 뇌우는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대신 위험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네오는 으르렁거리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그러나 위험 있게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도망가자. 나쁜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할 때 마침 까치가 안내한 마을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거기 서라. 남의 산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을 붙잡았고 네오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였어요. 까치가 날아와서 말했습니다. 완벽했어. 무섭게 하지 않고도 산을 지켰네. 까치 덕분이야. 혼자였다면 예전처럼 화만 냈을 거야.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산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우리를 해치지 않더라. 오히려 나쁜 사람들로부터 산을 지켜주는 것 같았어. 정말 신기한 일이야. 그 호랑이가 우리를 도와준 것 같아. 제7장 소문의 확산. 그 일 이후로 네오에 대한 소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무서운 호랑이가 아니라 산을 지켜주는 수호자라는 이야기가 퍼져나갔어요. 태백산에 신령한 호랑이가 산다더라. 그 호랑이는 나쁜 사람들로부터 산을 지켜준다더라. 착한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은 네오는 뿌듯했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까치야, 이제 사람들이 나를 믿고 있는 것 같아. 더 잘해야겠어. 그래, 믿음이라는 건 정말 소중한 거야. 한 번 잃으면 다시 얻기 어렵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처럼 하면 돼. 항상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정말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때는 길을 잃은 등산객을 까치가 안내하고 뇌후가 뒤에서 지켜주었어요. 어떤 때는 산불이 날 위험이 있을 때 뇌후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직접 나타나지는 않고 멀리서 울음소리로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었지요. 어느 날은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랑이야, 오늘은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 까치가 신나게 날아왔어요. 무슨 일이야? 마을 아이들이 너를 보러 온대. 뭐? 나를 보러? 네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응, 마을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내 이야기를 해주셨나 봐. 호랑이가 산을 지켜주고 있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호랑이 아저씨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대. 네오는 감동받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아이들이 자신을 보고 무서워하면 어떻게 하지? 까치야. 나는 아직도 무서운 모습인데 아이들이 놀라지 않을까? 걱정 마. 내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뒀어. 다음 날 정말로 마을 아이들 5명이 어른들과 함께 산에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에 가득 찬 얼굴로 산을 올라왔어요. 까치는 아이들 앞에 나타나서 까치까치 하고 울며 특정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네오가 평소에 앉아서 산을 지켜보던 소나무 아래였어요. 네오는 멀리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천진난만했어요. 호랑이 아저씨가 정말 여기 있을까? 할아버지가 여기서 산을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무서울까? 아니야. 착한 호랑이라고 했잖아. 까치가 뇌우에게 날아와서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이 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무서워할 수도 있으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나타나는 게 어때? 뇌우는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을 만들며 소나무 뒤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네오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는 금세 안심했어요. 우와, 정말 호랑이다. 생각보다 무섭지 않네. 눈이 정말 반짝반짝해. 가장 용감한 아이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희 마을을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뇌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뇌호는 고개를 살짝 숙여서 인사를 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산에 쓰레기 버리지 않을게요. 나무도 함부로 꺾지 않을게요. 호랑이 아저씨, 혼자 외롭지 않으세요? 마지막 질문에 뇌호는 까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까치가 뇌호 머리 위 나뭇가지에 앉으니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우와, 까치도 있네. 호랑이 아저씨와 까치가 친구구나. 정말 멋있어. 그때 까치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아, 호랑이 아저씨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너희들이 와줘서 정말 기뻐하고 있어. 아이들은 한동안 네오와 까치를 바라보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 모두 함께 말했어요. 호랑이 아저씨, 까치 아저씨, 고마워요. 또 올게요. 아이들이 돌아간 후 네오는 까치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 아이들이 나를 무서워하지 않다니. 그건 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야.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겉모습도 따뜻해 보이는 거야. 그런가? 정말 신기한 일이야. 제8장 사계절의 순환과 성장. 그 일 이후로 네오와 까치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물론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산을 지켜주는 수호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오는 것이었지요. 뇌호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무서운 호랑이가 아니라 진정한 산의 수호자가 되어 있었어요. 봄이 되면 사람들이 산에 와서 꽃 구경을 했지만 아무도 꽃을 꺾지 않았어요. 뇌호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름이 되면 피서객들이 계곡에서 물놀이를 했지만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어요. 모두 깨끗하게 치우고 갔습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을 대했어요. 겨울이 되면 설경을 보러 온 사람들이 조용히 감상하고 돌아갔습니다. 뇌호는 이런 변화를 보며 깊이 깨달았어요. 까치야, 내가 무서워해서 사람들을 쫓아냈을 때는 산이 더 위험했던 것 같아. 어떤 의미야? 그때는 나쁜 사람들도 몰래 들어와서 해를 끼쳤잖아. 하지만 지금은 착한 사람들이 자주 와서 오히려 산이 더 안전해진 것 같아. 정말 그래. 착한 사람들이 많이 오면 나쁜 사람들은 감히 나쁜 짓을 할 수 없거든. 그리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게 되니까 스스로 산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 까치는 뇌호의 깨달음에 기뻐했습니다. 내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이제 진정한 지혜를 얻었어. 제9장 새로운 도전.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호랑이야, 걱정되는 일이 있어. 까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야? 멀리서 다른 호랑이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그런데 그 호랑이는 아직 예전의 너처럼 무서운 호랑이인 것 같아. 뇌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다른 호랑이가 온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평화가 깨질 수도 있었어요. 그 호랑이는 왜 이쪽으로 오는 걸까? 아마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것 같아. 너처럼 큰 산을 혼자 차지하고 있으니까 빼앗으려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싸워야 할까? 까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싸우는 건 마지막 방법이야. 그 전에 대화를 해보는 게 어때? 내가 변한 것처럼 그 호랑이도 변할 수 있을지도 몰라. 대화를? 그런데 그 호랑이가 대화를 받아들일까? 해봐야 알지. 일단 그 호랑이가 언제 도착하는지 지켜보자. 며칠 후 정말로 다른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호랑이의 이름은 흑호였어요. 온몸이 검은 빛이 도는 털로 덮여 있고 눈빛이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흑호는 산 입구에서부터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나타났어요. 이 산의 주인은 어디 있느냐? 나와서 겨루자.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지금까지 뇌호 덕분에 평화롭게 지냈는데 갑자기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뇌호는 흑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러 가는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뇌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흑호는 깜짝 놀랐어요. 호랑이가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을 처음 봤거든요. 뭐 하는 거야? 싸우러 온 게 아니야? 싸울 이유가 있나요? 일단 이야기부터 해봐요. 이상한 호랑이네. 나는 이 산을 차지하러 왔어. 이 산을 왜 차지하고 싶으세요? 흑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힘으로만 해결해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큰 산을 가져야 강한 호랑이로 인정받는 거 아니야?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그게, 흑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뇌호는 흑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 자신과 똑같았거든요. 혹시 외로우세요? 뇌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외롭냐고? 나는 강한 호랑이야. 외롭지 않아. 하지만 흑호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났어요. 제10장 마음의 치유. 뇌호는 흑호를 소나무 그늘로 안내했습니다. 까치도 조용히 가지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는 당신과 똑같았어요. 뇌호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무서워하게 만들고 쫓아내고 혼자 있으려고 했어요. 그게 강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흑호는 관심을 보이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강한 것은 다른 거였어요. 보호해주는 것, 함께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진짜 강한 거였어요. 그런 소리는 약한 소리야. 정말 그럴까요? 까치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내가 본 것을 얘기해 줄까? 까치는 흑호에게 뇌호가 어떻게 변했는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지금 이 산의 모든 사람들이 뇌호를 존경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요. 이런 게 진짜 강한 거 아닐까요? 흑호는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런데 만약 나쁜 놈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 그때는 함께 막아요. 뇌호가 말했습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더 강해요. 며칠 동안 흑호는 뇌호와 까치와 함께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친구가 없었어. 흑호가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뇌호가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까치라는 친구가 있고 마을 사람들도 있어요. 나도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하지만 마음부터 바꿔야 해요. 흑호는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가르쳐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에게 가르쳐줘. 이렇게 해서 흑호도 뇌호와 까치의 가르침을 받으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11장 진정한 시험의 순간. 흑호가 변하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정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큰일이야. 까치가 급하게 날아와서 소리쳤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산을 파괴하려고 해. 이번에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산을 개발하려고 온 것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무를 베고 길을 내려고 했습니다. 몇 명이나 오고 있어? 네오가 물었습니다. 20명도 넘어. 그리고 거대한 무기들도 있어. 이제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뇌우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때 흑호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정말? 뇌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이제 나도 이 산을 사랑하게 됐어. 그리고 너희들이 내 친구잖아. 친구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야. 까치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줄게. 모두 함께 힘을 모으자. 이렇게 해서 산을 지키기 위한 큰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까치는 온 마을에 소식을 전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산으로 올라왔어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와서 우리 산을 지키자 하고 외쳤습니다. 뇌우와 흑호는 위험 있게 나타나서 나쁜 사람들 앞을 막아섰어요. 2마리의 거대한 호랑이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호랑이가 2마리나. 이상해. 호랑이들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그냥 막고만 있네. 뇌호가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는 소리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함께 외쳤습니다. 이 산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터전입니다. 함부로 파괴할 수 없어요. 호랑이들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나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호랑이와 사람들이 함께 산을 지키고 있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거든요. 결국 나쁜 사람들은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호랑이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산을 지켰던 것이에요. 제12장 새로운 전설의 시작. 그 일이 있은 후 뇌우와 흑호
그리고 까치의 이야기는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태백산에 신령한 호랑이 2마리와 지혜로운 까치가 산다더라. 그들은 서로 친구가 되어서 산을 지킨다더라. 사람들과도 함께 어울려 산다더라. 이 이야기를 들은 화가들이 찾아와서 그림을 그렸어요. 소나무 아래 앉아 있는 2마리 호랑이와 그 위에서 노래하는 까치의 모습을 그린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이 그림을 호작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어요. 호랑이는 강함과 보호를 의미하고 까치는 지혜와 소통을 의미한다. 둘이 함께 있으면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이 그림을 보면 평화와 행복이 찾아온다. 뇌우와 흑호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뿌듯해했어요. 우리가 그림의 주인공이 되다니. 흑호가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뇌호도 감탄했어요. 까치는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야. 서로 다른 존재들도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제13장 가르침의 전수. 시간이 흘러 뇌우와 흑호는 더욱 현명해졌고 까치도 더욱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방문자들이 찾아왔어요. 젊은 호랑이 2마리와 어린 까치 1마리였습니다. 그들은 호작도의 소문을 듣고 배우러 온 것이었어요. 저희도 선배님들처럼 되고 싶어요. 젊은 호랑이들이 말했습니다.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어린 까치도 졸랐어요. 뇌우와 흑호, 까치는 서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른 이들을 가르칠 차례가 온 것이었어요. 좋아, 가르쳐 주지. 뇌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마음부터 바꿔야 하거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부터 배워야 해. 흑호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나누어야 더 커진다는 것도 알아야 해. 까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웠던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전해주었어요. 제14장 영원한 유산. 많은 해가 지났습니다. 뇌우와 흑호는 나이가 들어 더욱 위험 있는 모습이 되었고 까치도 더욱 현명해졌어요. 그들이 가르친 제자들도 이제 각자의 산에서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가을날 세 친구는 처음 만났던 소나무 아래 모여 앉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했구나. 뇌호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래, 무섭기만 했던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 흑호도 웃으며 말했어요. 까치는 2친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만나서 이루어낸 것들이 정말 대단해. 이제 우리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 마음속에 남을 거야. 정말로 그랬습니다. 호작도는 많은 사람들의 집에 걸렸고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며 평화와 조화의 의미를 되새겼어요. 호랑이처럼 강하지만 따뜻하게, 까치처럼 작지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제15장 메시지와 희망. 그날 저녁 까치가 뇌우와 흑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뭔지 알아? 뭐야? 2 호랑이가 물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위협이 아니라 보호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존재들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함께하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이야. 뇌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 혼자였다면 절대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없었을 거야. 흑호도 동의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친구들이 있어서 진정한 내가 될 수 있었어. 까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세상이 더 평화롭고 아름다워질 거야. 에필로그, 호작도의 의미. 그래서 지금도 많은 집에서 호작도를 볼 수 있습니다. 소나무 아래
위엄있게 앉아있는 호랑이와 그 위에서 즐겁게 노래하는 까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요.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며 이런 의미를 생각합니다. 호랑이는 우리 안의 강함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을 다른 일을 해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들을 보호하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까치는 우리 안의 지혜와 소통 능력을 상징합니다. 작고 약해 보여도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소나무는 변하지 않는 우정과 신념을 상징합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진정한 우정과 올바른 신념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세 존재가 함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 그것이 바로 후작도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